여기 강의 자료실에 보면 간호 전문직과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토탈로 한번 여러분 스스로 혼자 이제 가장 석사학위에서 일반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통계 기법이에요. 그 설문지 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 자료는 이제 지금 현재 제 지도 학생이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의 자료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학위 논문을 간호 전문직과 관련되어서 구성을 한다.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이 한번 쭉 이런 과정을 통해서 통계까지 해서 완벽한 그 논문의 양식을 하나를 마무리하는 걸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3개의 자료를 다 바탕화면에다가 깔아 놓으세요. 다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맨 먼저 이 논문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먼저 보고 이제 통계를 처음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통계를 들어갈 건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연구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진성 리더십, 조직 공정성이 조직 시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마 석사학위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그 쓰는 연구 형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 연구자는 조직 시민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 조직 시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문헌고찰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진성 리더십하고 조직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조직 시민 행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연구 목적 보시면 되고, 대상은 병원에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했고, 이 조사 방법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자가 기술을 하는 설문지 법을 사용을 했고요. 총 200부 돌려서 실제적으로 통계 분석을 한 것은 186부를 했어요. 그 표본 추출은 편입 추출, 여러분 대부분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기관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편입 추출을 하실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통계 분석 기법이 이 SPSS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21.0이 가장 최근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21.0을 사용을 한다고 했고,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사람의 논문에서의 분석 기법은 여기 있는 것처럼 빈도 분석을 할 거고, 기술 통계를 할 거고, 신뢰도 분석, 분산 분석, 상관관계 분석, 회귀 분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서술되어 있는 이 분석 기법이 이 연구의 총망라한 기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설문지 작성을 이 사람이 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코딩을 하면서 코딩북도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이 연구에 대한 거고,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선생님들은 다 논문을 써야 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을 같이 보면서 갈게요. 이 사람이 이제 거의 완성된 건데, 제가 그 중에서 내용만 빼고 통계 분석과 관련된 틀만 남겨놨어요. 이제 맨 처음에 여러분도 만약에 논문을 쓰게 되면 이렇게 제목을 쓰게 될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진성 리더십, 조직 공정성이 조직 시민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해가지고 이제 논문을 이렇게 썼고, 여기 목차를 보면 이 목차는 보통 일반 대학원은 석사, 박사 거의 비슷하게 서술형 목차일 경우에 이 목차를 다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쭉 보면 서론에는 연구의 필요성, 연구 목적, 그리고 용어 정의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헌고찰을 보면 여러분들 간혹 문헌고찰 이제 다 하게 될 텐데, 아까 이 사람의 연구의 주제가 뭐였냐면 진성 리더십, 조직 공정성, 조직 시민행동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요한 변수에 대해서는 각각 문헌고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진성 리더십, 조직 공정성, 조직 시민행동 이렇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연구의 제목을 빌어서 3개를 묶어가지고 이 관계를 보는 문헌고찰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연구를 하든지 간에 본인의 연구에서 이제 제목이 정해지면 그 안에 주요 변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주요 변수들에 따라 각각을 문헌고찰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것들을 아우르는 그런 문헌고찰을 여러분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문헌고찰 양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방법을 보면 연구 설계, 연구 대상, 연구 도구, 자료 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 분석 방법, 이게 거의 세팅이 돼 있어요. 이렇게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연구 결과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 사람의 실제 자료를 가지고 이게 이제 여러분 자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수집한 거고 여러분이 이 논문을 쓴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우리가 통계를 돌릴 내용이 이 5가지예요. 이제 오늘 돌려보려고 하는 게 대상자 일반적 특성,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동안 수업을 하면서 제가 그동안 다른 논문을 빌어서 기본적으로 요런 양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쓰는 연구 목적이 정해져 있고 그거에 따라서 연구 결과를 낸다고 여러분들하고 한 서너 번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연구 결과가 나올 때는 연구 목적에는 요새 트렌드로 쓰지는 않지만 1차적으로는 내가 대상으로 하는 나의 대상자의 특성을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하는 거. 그게 이제 1번 연구 결과고, 두 번째 연구 결과가 그거라고 그랬죠. 각 설문지의 정도를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 3가지가 이 사람의 설문지이기 때문에 이 3가지에 대한 정도. 그 다음에 3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 일반적 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각 설문지의 차이를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차이를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째가 주요한 변수끼리의 상관관계를 볼 거고, 그 다음에 5번째가 이제 이 연구의 하이라이트인데, 이 5번째가 이 사람의 포인트는 뭐냐면 조직 시민 행동이에요. 어떻게 하면 병원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 속에서 간호사들로 하여금 조직 시민 행동을 하게 할까? 그러니까 조직 시민 행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꼭 공식적이 아니어도 충성도가 높은 조직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조직 시민 행동이 있는 사람은 꼭 내가 주어진 일이 아니어도 조직을 위해서 이 사람은 몸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높이면 그 조직이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높이는 조직 시민 행동에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칠까?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이 연구자는 2개를 정했어요. 많은 요인이 조직 시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은 진성 리더십하고 조직 공정성이라고 하는 걸 이 연구자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연구자의 주된 관심은 뭐냐면 조직 시민 행동에 진성 리더십하고 조직 공정성이 영향력이 있다고 나오는데, 도대체 내 연구에서는, 그리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내 연구에서는 몇 프로 정도 이 조직 시민 행동에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 연구자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오늘 이제 통계를 다 돌려볼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에 따라서 결론에 따른 논의가 나올 거고, 이제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그리고 부록. 이게 이제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쓰는 학위 논문의 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서론으로 들어가 보면, 서론에서는 먼저 연구의 필요성.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연구 필요성을 어떻게 쓸 거냐면,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대부분 많이 쓰냐면 논리적으로 쓰면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쓰면 돼요. 내가 가장 중요한 종속 변수로 먼저 시작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연구 같으면 진성 리더십, 조직 공정성이 조직 시민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이제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가장 포인트는 조직 시민 행동이에요. 그러면 맨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조직 시민 행동이 간호조직의 간호사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조직 시민 행동이 굉장히 중요해서 조직이 발전하려면 조직 시민 행동이 많은, 특히 병원 조직 같은 곳에서는 그런 간호사를 많이 키워내야 되고, 이제 막 이거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조직 시민 행동을 골랐는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연결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 조직 시민 행동이 이렇게 중요한데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뭐 진성 리더십하고 조직 공정성만 있는 게 아니겠죠. 많겠죠. 이거 이런 것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왜 내가 진성 리더십하고 조직 공정성을 데려왔는지가 그 다음에 쭉 나오면서, 진성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수간호사가 요새 이제 많이 최근에 나오는 리더십의 종류인데, 뭐 굉장히 말 그대로 진성, 아주 진심이 돼 있으면서 윤리적이면서 굉장히 공정한 그런 수간호사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리더가 그러한 진성 리더십이 있으면 뭐 조직 시민 행동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조직이 공정하다라고 하는 걸 조직원들이 느끼면 조직 시민 행동이 또 높아질 거,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다가 이제 마무리에, 연구 필요성 마무리에 다시 한번 조직 시민 행동이 이렇게 중요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성 리더십과 왜 조직 공정성을 그 많은 변수 중에서 골라왔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얘기를 써요. 진성 리더십이 아직까지는 간호사를 대상한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 대상으로 우리 조직에서도 한번 해봐야 되고, 뭐 이런 이제 내용들로 마무리가 돼요. 이제 그렇게 연구의 필요성이 끝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제 두 번째가 연구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연구 목적은 아까 연구 결과 목차에서 한번 봤죠. 그 연구 결과하고 똑같아요.
다만 여기 없는 게 뭐만 없어요. 원래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는 게 원래 예전에는 연구 목적에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연구 목적의 트렌드를 따라서 여기에는 써져 있지 않지만 연구 결과에는 반드시 어떤 연구든지 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는 파악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있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여기 1번이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진성 리더십, 조직 공정성, 조직 시민행동, 이런 것들은 지금 주요한 설문지예요. 이 설문지들을 병원 간호사인 내 대상자한테 던졌더니, 이제 이 설문지들은 이 사람은 다 5점 척도를 썼거든요. 5점 척도 설문지를 던졌더니 대략 뭐 3.5더라. 5점 척도 중에 내 대상자들은 진성 리더십이 한 3.5였고, 조직 공정성에 대해서는 한 2.7 정도로 느끼는 것 같고, 조직 시민행동에 대해서는 뭐 한 3.5 정도로 느끼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 대상자들이 내 주요 설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 대상자들인지 정도를 파악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 이제 일반적 특성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 거죠. 그 다음에 연구 목적의 두 번째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진성 리더십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고, 예를 들어서 일반적 특성에 가장 흔하게 보는 게 우리가 성별 보잖아요. 그러면 남자 여자에 따라서 진성 리더십을 어떻게 느끼는지, 또는 남자 여자에 따라서 조직 공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남자 여자에 따라서 조직 시민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각 주요 변수들과의 차이가 파악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주요 변수들끼리 상관관계를 봐요.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지금 내가 보여주는 이 샘플이 석사학위들이 쓰는 가장 일반적인 샘플 중에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형식인데, 회귀 분석을 참 많이 해요. 서술적인 조사 연구를 할 때는. 근데 회귀 분석을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왜 꼭 회귀 분석할 때는 상관관계가 나올까? 상관관계는 왜 볼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회귀 계수는 상관계수를 더블 곱하면 회귀 계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귀 분석을 할 때는 그 앞에 반드시 상관관계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관관계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연구 목적이, 언제나 마지막 연구 목적이 그 연구의 하이라이트예요. 이 연구자가 가장 중요하게 궁금하게 알고 싶은 건 뭐였었냐면, 이 앞에 것들을 했던 것들은 이 네 번째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조직 시민행동에 이 사람은 이미 정했어요. 진성 리더십하고 조직 공정성이라고 정했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까가 이 사람한테는 가장 중요한 궁금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네 번째 이런 거의 목적에서 네 가지. 그러면 여러분 아까 목차하고 있는 용어하고 연구 목적에 있는 용어하고는 어때요? 거의 똑같죠? 중요한 것은 학위 논문은 특히 석사에서는 굉장히 논리적인 걸 요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하나 정하거나 순서를 하나 정하거나 어떤 어휘를 하나 정하면 그게 바뀌지 말고 순서도 똑같이, 용어도 똑같이, 어휘도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야 누가 봐도 이렇게 일목요연하고 논리적이라고 느껴지게 돼요. 그러니까 형식에서는 그렇게 맞추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정의가 아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용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를 하는 거냐면, 내가 사용하는 내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진성 리더십, 조직 공정성, 조직 시민행동이에요. 그래서 용어 정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론적 정의, 그 다음에 조작적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아까 이제 문헌고찰 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서론의 연구의 필요성, 연구 목적, 용어 정의가 끝나면,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문헌고찰에서는 아까 내가 제목을 정하면 그 제목 속에 있는 중요한 변수들, 진성 리더십, 조직 공정성, 조직 시민행동 각각에 대해서 문헌고찰을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에서는 제목을 빌어다가 내가 쓰는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문헌고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문헌고찰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연구 방법에서도 맨 처음에는 연구 설계가, 내 연구는
서술적 조사 연구다.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가지고 하는 연구는 끝에 말에 서술적 조사 연구다라고 쓰면 무리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의 연구 모형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문헌고찰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문헌고찰을 해보니까 진성 리더십이 조직 시민행동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많은 선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직 공정성도 조직 시민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많은 선행 문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줄을 그을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이 진성 리더십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건 거의 없었지만 다른 조직에서, 그러니까 간호사처럼 감성 노동을 많이 하는 그런 다른 조직에서 보면 진성 리더십은 조직 시민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선행 연구를 보고 이렇게 모형을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연구 대상에 대해서 썼고, 그 다음에 연구 도구. 아까 용어 정의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온 게 이제 연구 도구인데, 연구 도구에서는 이론적 정의는 빠지고 이제 조작적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쓰는데, 이때 쓰는 연구 도구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써주는 거예요. 진성 리더십이면 진성 리더십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거고, 걔네들은 몇 점 척도고 어쩌고 저쩌고, 원래 개발한 사람이 누구고 이걸 번역한 사람은 누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써주고, 끝에 마무리가 뭐냐면, 이 연구의 도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보통 여기서 쓰는 이 설문지의 다른 이름이 도구 또는 다른 이름이 척도, 이런 건데 같은 이름들인데, 여기 있는 설문지나 도구, 척도는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개발한 거를 내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데리고 올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도구를 볼 때 크게 두 가지를 봐요. 얼마나 타당하냐, 얼마나 신뢰롭냐, 이렇게 두 가지를 보는데, 타당하다는 말은 진성 리더십을 측정하는 도구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근데 연구자가 타당성을 보고, 타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성 리더십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정말 진성 리더십을 측정하는 내용이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타당하냐는 연구자가 자기가 이제 셀렉트한 거예요. 이게 타당하구나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신뢰도는 뭐냐면, 내가 오늘 측정하고 일주일 후에 측정을 하든 아침에 측정하고 저녁에 측정을 하든 비슷한 대상자한테 측정을 할 때는 그 점수의 레인지가 비슷비슷해야 되는 거야. 즉 얼마나 이 도구가 신뢰롭냐 한다는 말은 이 도구가 안정적이냐 하는 걸 보는데, 그걸 뭘로 보냐면 크롬바 알파라고 하는 수치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가 아무리 나빠도 가능한 0.7 이상은 있어야 돼요. 또는 가급적이면 0.8 이상인 거를 쓰도록 저는 더 권하고 싶어요. 0.9 이상이면 너무 좋은 거고요. 그 말은 뭐냐면, 데리고 올 때부터 만약에 0.6 이것도 쓰기는 쓰는데, 이건 정말 없었을 때, 도대체가 이거 아니고 없었을 때 쓰는 거지, 0.6이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신뢰도가 그만큼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도는 가급적이면 타당도가 비슷하다면 신뢰도가 높은 도구를 데려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구 개발한 사람의 신뢰도를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그래서 연구 도구에서는 여기 보면 개발 당시자는 얼마였고, 그 사람의 그걸 번역한 사람이 연구를 한 신뢰도에서는 이거였고, 본 연구에서 크롬바 알파는 얼마였다는 내 대상자를 통해서 내가 해가지고 내 대상자들한테 이 도구는 이만큼 신뢰로웠다라고 보여주는 거니까, 이건 높으면 높게 나올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양식이 연구 도구고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료 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 수집할 때 요즘은 여러분 다 알고 있겠지만 다 IRB를 받으셔야 돼요. 물론 학위 논문에서 나는 퍼블리시 안 할 거야, 그냥 학위 논문으로 끝낼 거야 하면 안 받으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학위 논문을 이렇게 애쓰게 해가지고 퍼블리시를 요즘은 다 하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요새는 IRB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IRB는 언제 받냐면, 연구 프로포자를 하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지도 교수님하고 정돈이 되고 나면 바로 IRB를 받으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IRB를 받고 나서 자료 수집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언제 IRB를 받았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을 했고, 이제 이 사람이 200부 던져가지고 최종 분석은 186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료 분석 방법을 한번 보세요. 어디가 똑같아야 되냐면, 내가 예전에 그런 말 했죠. 연구 목적, 그 다음에 자료 분석 방법, 그리고 자료 분석 방법에 따라서 다음에 나올 연구 결과. 이게 순서도, 이름도,
똑같이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연구 목적에는 원래 4가지가 있었죠. 근데 원래는 5가지나 마찬가지라 그랬죠. 하나, 대상자 일반적 특성은 없지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5가지에 대해서 자료 분석 방법에서 나와 있어야 돼요. 그 5가지를 내가 무엇으로 이거를 측정할 것인가가 자료 분석 방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맨 처음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제 목적은 내가 통계까지 다 해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우리는 사스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SPSS 21.0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다. 지금 SPSS가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최신 버전이 21.0인데 어떤 사람 가끔 보면 옛날 거 갖다 뺏겨가지고 SPSS 10.0, 12.0 너무 옛날 버전이에요. 21.0이 지금 눈을 뜨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가급적이면 최신 버전을 사용하는 게 좋겠고 이제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1번을 보면 아까 내가 연구 목적의 대상자 일반적 특성은 없지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연구 목적 1번이 뭐였냐면 설문지의 정도를 본다 그랬어요. 그거의 2가지가 다 여기 1번에 대한 통계 방법이 나와 있어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우리 거기 연구 목적이 없었지만 우리가 연구 결과에서 보여주는 이거하고 대상자가 지각하는 수간호사의 진성 리더십, 조직 공정성, 조직 시민행동 이거의 정도 이게 설문지 정도를 본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서술적 통계로 산출하였다. 여기서 서술적 통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애를 말하는 거냐면 빈도, 백분율, 그 다음에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이런 애들을 우리가 토탈해서 서술적 통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뭐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 이렇게 다 늘어나도 상관없고 또 어떤 사람은 빈도 분석과 기술 통계를 하였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거를 다 아우르는 말로 서술적 통계를 하였다 이렇게 써도 그건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 1번의 표현으로 통해서 우리가 어디가 해결됐냐면 연구 목적에서 아까 없지만 있다라고 하는 대상자 일반적 특성 파악하는 거 해결됐고 그 다음에 설문지들의 정도를 파악하는 게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2번째 자료 분석 방법을 보면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각 주요 변수들과의 차이를 본다 그랬죠. 이거는 분산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아노바를 우리가 분산 분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노바가 분산 분석인데 그러면 t-테스트는 뭐냐면 똑같이 차이를 보는 그런 분석의 기법인데 t-테스트는 성별 그러면 그 항목이 남자 여자 2개고 그 다음에 종교 그러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에서 3개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3개 이상은 아노바라고 하는 기법으로 차이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남녀 그 다음에 직장 유무 있다 없다 이렇게 2개짜리는 t-테스트로 보는 건데 돌리는 기법만 다른 거지 해석은 똑같이 내리는 거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즉 남자 여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즉 2개짜리는 아노바로 돌려도 똑같아요. 점수는 t-테스트랑 똑같이 나와. 근데 여전히 우리가 트렌드로 그냥 이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분산 분석할 때는 F검정이 아노바는 F검정이고 T검정은 T검정이거든요. 이 2개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과의 차이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처럼 이 사람처럼 t-테스트와 아노바로 분석하였고 해도 되고 아니면 분산 분석으로 분석하였고 해도 되고 여기까지는 좋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그 다음 따라야 되냐면 사후 검정이라고 하는 걸 해야 해요. 그래서 사후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하는데 사후 검정의 방법에는 쉐페 말고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의료 쪽은 그냥 통상적으로 쉐페 방법을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사후 검정은 쉐페로 내가 한 거를 이 사람은 이제 이번에 졸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분석하였다. 여러분이 만약에 연구 프로포자를 할 사람이라면 아노바로 분석할 예정이고 사후 검정을 할 예정이다.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째, 상관관계는 각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이피션트 피어슨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 우리말로 쓰면 피어슨 상관관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근데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되고 상관관계를 보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꼭 피어슨 상관관계 안 써도 되는데 이것 또한 이거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딱 2가지만 알면 돼요. 여러 방법이 많이 있는데 내가 돌리는 상관 변수,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변수라고 하는 건 여기서 누구냐면 진성 리더십, 조직 공정성,
조직 시민행동. 얘네들은 벌써 변수가 5점 척도로 된 설문지예요.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변수를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통계 기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크게 반절로 나누어서 어떻게 얘기해요? 범주형 변수라고 하는 거하고 연속형 변수라고 하는 걸로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피어슨 상관관계는 변수끼리 다 연속형이어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형께 대부분의 우리가 쓰고 있는 상관관계 변수들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연속형을 많이 써요. 다 설문지, 척도로 된 설문지를 쓰기 때문에 이제 거의 90% 이상이 이걸 써요. 근데 혹시 그 중에서도 상관관계를 보는데 하나 이상이, 몇 개 상관관계 보는데 그 중에 하나 이상이라도 이게 연속형이 아니에요. 뭐 서열이라든지 명목형 쪽에 들어가 범주형의 변수가 되면 스피어만이라고 하는 상관관계 분석을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연구는 연속형이기 때문에 피어슨이라고 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회귀 분석을 돌리는 거야. 가장 이 연구의 하이라이트로서 조직 시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멀티플 리그레션이 회귀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회귀 분석을 돌리는데 회귀 분석을 돌릴 때도 방법이 종류가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나중에 회귀 분석 돌릴 때 보면 디폴트가 엔터로 돼 있어요. 입력 방법이라고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입력은 모든 변수를 다 집어넣고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의료계에서는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뭐냐면 단계적 스텝와이즈라고 하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여러분이 굳이 나는 스텝와이즈 싫어, 뭐 엔터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아직까지는 스텝와이즈, 단계적 회귀 분석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회귀 분석을 실시할 건데 그 중에서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은 단계적 방법을 사용을 하였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보면 아까 여러분 목차에서 연구 결과에서 봤던 애랑 연구 목적에서 봤던 애랑 자료 분석에서 봤던 애랑 어때요? 일목요연하다라고 느껴져요? 느껴지죠? 그래서 이게 혼선이 없이 지금 똑같은 순서로 똑같은 용어가 똑같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통계를 같이 돌리면서 여러분들하고 볼 건데 이제 그냥 제목만 먼저 보면 연구 결과에서 맨 처음에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연구 목적이 없지만 우리가 먼저 있는 거라고 치고 한다 그랬어요. 대상자의 특성을 하고 그래서 이런 표가 만들어져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표가 만들어지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어요? 각 설문지에 대한 정도를 본다 그랬죠? 그래서 정도에 대해서 이런 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아주 스탠다드로 된 연구여서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중에 이런 형태의 연구를 하면 이 모양새에 갖다 여러분 그대로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다만 이 사람 자료는 아까 말했던 이번에 연구하는 논문 이번에 졸업하는 사람 거니까 공부용으로만 사용하고 이거를 여러분이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표들은 모양은 갖다 그대로 여러분들의 수치로 바꿔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 표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간호사의 진성 리더십, 조직의 차이를 볼 때는 표가 원래는 3개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가 중복되어서 붙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표가 하나 끝나야 돼요. 여기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 빈도까지 하고 누구하고 또 표가 붙어야 되냐면 여기 조직 공정성 이 평균도 셰페까지 이렇게 또 붙어야 되고 또 여기 앞에 하고 여기 조직 시민행동하고 원래 따로따로 3개 표예요. 그런데 표를 깨끗하고 깔끔하게 해주려고 자꾸 중복되니까 앞에 하나만 붙여놓고 요렇게 3개를 이렇게 붙여서 그렸어요. 그렇지만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끊어서 여기서부터 끊어서 해석은 얘하고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 통계 돌리면서 얘기해 줄게요. 이제 이런 표가 어쨌든 3번째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4번째 만들어지는 표는 아까 뭐랬냐면 상관관계 표를 만든다 그랬죠? 상관관계 표는 지금 이 연구에서 이렇게 표가 만들어져요. 각각씩 진성 리더십하고 조직 공정성하고 자기끼리는 만나면 완전히 합체가 되는 거 1이죠. 상관관계는 가장 높은 게 1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진성 리더십하고 조직 공정성, 진성 리더십하고 조직 시민행동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하이라이트를 했죠. 회귀 분석. 회귀 분석에 이거하고 똑같은 연구를 한다면 표를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회귀 분석에 이 표를 이제 이렇게 회귀 분석을 돌리고 방법은 스텝와이즈를 써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의 연구에서는 이 조직 시민 행동에 이 두 개가 영향을 미치는데, 진성 리더십은 이제 표준화 쪽을 읽어주는데 0.361이라고 하는 것은 퍼센테이지로 환산하면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점 2개 자리를 밀려가서 36.1% 해서 설명력이 있다고 그러는 거고, 조직 공정성은 23.2% 설명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는 토탈리는 여기 수정된 R제곱을 읽어주는데 27.9% 설명력이 있다. 즉 이 사람이 가장 알고 싶었던 게 뭐냐면, 조직 시민 행동한테 진성 리더십하고 조직 공정성이 영향력이 있다고 내가 다 알겠는데 얼만큼 영향력이 있냐면 27.9%만큼 100%를 만점으로 봤을 때 27.9%만큼의 영향력을 미친다.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도 낮은 점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렇게 표를 만들어서 그리면 돼요. 이제 이거에 따라서 논의를 이제 연구 결과에 따라서 논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결론 및 제언에서 결론과 제언을 쓰면 되고, 참고 문헌을 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연구가 끝나는 거예요. 일단 여기를 쭉 한번 보여줬고, 일단 이 사람의 설문지 한 번만 쭉 같이 가볼게요. 여기 설문지를 보면 진성 리더십에 대한 지금 설문지예요. 그래서 진성 리더십을 보면 이거는 뭐냐면 병원의 간호사들이 자기 유닛에 있는 수간호사가 얼마나 이 사람이 진성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가를 간호사 입장에서 이렇게 느낀 거를 체크한 거야. 그러니까 수간호사가 체크한 게 아니라 일반 간호사가 우리 유닛의 수간호사는 내가 느끼기에 이 사람은 진성 리더십이 얼만큼 있다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번부터 이건 항목이 16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진성 리더십이라고 하는 설문지였고, 그 다음에 조직 공정성이라고 하는 설문지인데 이거는 20문항일 거예요. 19문항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5점 척도로 했어요. 5점 척도로 했고, 그 다음에 조직 시민 행동에 대한 질문지인데 이것은 20개 항목인데 20개 항목인데 이것도 똑같이 5점 척도짜리를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주요 설문지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일반적 특성을 뒤로 붙였어요. 요즘에 이것도 트렌드인데, 우리가 설문을 이 사람 거는 그렇게 센시티브한 질문은 아니지만, 보통 내가 만약에 센시티브한 질문을 할 때 사람 심리가 앞에서 질문지가 먼저 나오고 일반적 특성이 뒤로 나오면 앞에는 사람들이 보통 생각 않고 조금 예민한 질문이구나 하면서 막 체크를 해요. 그러다가 뒤에 가서 일반적 특성이 딱 나오면, 일반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무응답이지만 왠지 나를 좀 나타내는 그런 항목들이잖아요. 이름은 안 쓰지만,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가 이미 앞에 체크를 해버렸기 때문에 다소 조금 예민했어도 그냥 체크를 하고 마무리를 해요. 그런데 거꾸로 일반적 특성이 앞에 오고 이제 센시티브한 질문지가 뒤로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일반적 특성을 체크를 해요. 그럼 왠지 어쨌든 나를 알 것 같이 느껴지게 이제 체크가 된 다음에 예민한 문항이 오면 속마음을 숨겨버려요. 이게 사람의 심리가 대부채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트렌드는 이제 연구자 입장은 그거잖아요. 내 대상자들한테 정말 속에 있는 진짜 얘기를 내가 끌고 오고 싶은 게 내 마음이거든요. 그러려고 보니까 아주 사소한 동작까지도 내가 그 사람들이 진짜 얘기를 나한테 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반적 특성 같은 경우를 좀 뒤에다 많이 넣는 편이에요. 요즘 트렌드가. 그래서 여기 보면 보세요. 이제 어떤 내용을 일반적 특성을 했냐면, 일반적 특성을 할 때도 아무거나 일반적 특성을 데려온 게 아니에요. 다른 논문에서 있는 거 그대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내용을 지금 연구를 하고 싶냐면 진성 리더십, 조직 공정성, 조직 시민행동 이런 내용을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 특성도 그런 거하고 관련된 애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진성 리더십 때문에는 수간호사의 나이에 따라서도 정말 나이가 더 많을수록 진성 리더십을 더 발휘를 많이 하는 건지, 적을수록 많이 하는 건지, 중간이 많은 건지 모르겠어요. 또 그리고 간호사 입장에서는 수간호사하고의 근무 기간에 따라서 많이 해서 정이 붙어서 더 그런 걸 느낄 건지, 오히려 조금 해서 어떨 건지, 이로
뭔가 의미 있는 일반적 특성이에요. 내 연구하고. 또는 내가 현 부서에서 현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이 얼마냐, 현 부서에서는 얼마냐, 현재 수간호사하고의 근무 기간은 얼마냐,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타 병원 근무 경험이 있네. 이런 것들은 그냥 데려온 게 아니라 얼마나 이 조직이 공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느끼게, 일반적 특성에서 내가 타 병원 근무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병원 조직이 공정한지 아닌지 느끼기도 더 쉬울 수도 있고, 뭔가 이제 이런 식으로 관련된 일반적 특성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 또 조심할 거는 일반적 특성을 만들 때, 여러분 여기 성별은 우리가 여러분 여지껏 매일 너무나 중요하게 배우고 있는 변수의 구분 두 가지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범주형 변수하고 연속형 변수. 그러면 성별은 무슨 변수예요? 범주형 변수가 되겠죠? 여기 나이는요? 연속형. 교육 정도는 범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 딱 보면 이렇게 나이라든지 숫자를 쓰게 하는 근무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연속형이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논문을 쓸 때 보면 이제 또 다르게 하는데, 이렇게 연속형으로 받는 이유는 상위의 변수는 하위로 내려갈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 예전 아주 10년 전에 옛날에는 이런 우도 범했어요. 대상자들이 쓰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거를 그 고생을 없애주려고 나이도 10대, 20대, 30대 다 번호로 만들어서 체크하게 해줬어요. 더 편하게 해주려고. 그러면 대상자는 편할 수 있지만 나는 뭘 로스하는 거냐면, 나이에 대해서는 항목을 10대, 20대, 30대 나눠버리면 얘는 이미 범주형으로 가버린 거예요. 연속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상위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연속형으로 받아놓으면 내가 마음대로 범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적 특성을 받을 때는 연속형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반드시 연속형으로 받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연속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나중에 내가 범주형으로 만들어서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범주로서 받아버린 건 연속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이제 조심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거 잠깐 내려놓고 이제 통계를 돌려볼게요. 여러분 그냥 내가 깔아준 그 자료 열기 이전에 그냥 SPSS 21.0을 그냥 열어보세요. 아마 바탕화면에 깔려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없는 사람은 여기 시작을 열어가지고 여시면 돼요. 이제 불러오는 것부터 한번 보여주고, 이제 데이터 핸들링 하는 것 때문에 조금만 해보고 이미 내가 다 핸들링을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통계를 돌릴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알아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의 목적은 지금 몇 번 말하지만, 내가 혼자서 연구를 통계까지 해서 마무리 논문 작성까지를 혼자 한다라고 하는 거를 할 수 있게 지금 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설문지를 다 돌려서 받았어요. 그러면 다 받아가지고 뭐 보통 코딩을 하겠죠. 이 코딩을 보통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하냐면, 대부분 많이 하는 게 엑셀에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엑셀도 쓰지만 저는 아래 한글도 쓰거든요. 그래서 엑셀과 아래 한글에 대체적으로 많이 해요. 그러면 어디다 했든지 간에 그걸 코딩한 거를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려면 SPSS로 이제 불러올 거예요. 이제 불러오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다가 요런 그 A1부터 BU 187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3개의 자료를 지금 이렇게 거기 자료실에다 넣어놨는데, 그 3개 자료 중에 엑셀 자료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엑셀 자료를 한번 열어보세요. 분석용 코딩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엑셀 자료에 이 연구자는 어떻게 지금 해놨냐면, 자기 설문지 순서대로 이 사람은 코딩을 했어요. 맨 처음에 이 사람 설문지를 아까 보면 알다시피 진성 리더십이 있었죠. 그 다음에 진성 리더십이 16개 있었고, 그 다음에 조직 공정성이 19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직 시민 행동이 20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순서대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일반적 특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설문지 순서대로 이렇게 입력을 했고, 맨 첫 번째 칸을 이렇게 설명을 썼어요.
그 변수명들을 다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빨리 뭐 코딩 자료를 뭐 크게 뭐 다시 만들 필요가 별로 눈에 안 띄게 어쨌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엑셀에서 이 밑에 문항 설명을 한번 보세요. 이제 간략한 코딩 자료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코딩도 코딩이지만 뭐 때문에 만들었냐면 우리가 아까 그 일반적 특성들에 보면 나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간호사 나이라든지 현 병원 근무기간 그 연속 변수로 받은 자료들 있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논문에다가 내가 제시를 할 때 나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24세 이하도 있었다면 22세, 23세, 24세 한 살 한 살의 의미는 없잖아요. 우리가 통계할 때. 그쵸? 내가 분명히 186명 안에는 24세부터 40세 이상까지의 사람들이 다 모여져 있을 텐데 그거를 논문에 들 때 그냥 막 나이 한 살 한 살 이렇게 쓰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의미 있게 분류를 이 도수 분포표를 만들어야 돼요. 의미 있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24세 이하는 1번으로 주고 25부터 29세는 2번으로 주고 이제 이런 행위를 하는데 이것 또한 마음대로 자르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내 연구에서 10살이 간격이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5살 간격이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해서 이것도 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정도가 순서대로 있으면 앞에서부터 1번, 2번, 3번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고 이제 결혼도 1번, 2번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고 수간호사 나이도 마찬가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름의 이 사람이 이제 나름의 간략한 코딩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 돼요. 코딩을 했으면 내가 연속 변수로 받은 것들은 연속으로 늘어놓을 수 없으니까 걔네들을 범주형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범주형으로 만들어서 보기 좋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딩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진성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과 조직 공정성과 조직 시민행동이 있어요. 보니까 조직 시민행동은 하위 변인이 없이 그냥 한 문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진성 리더십하고 조직 공정성은 이렇게 문항을 다 구분해 놓은 거 보니까 이렇게 하위 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은 연구자의 의지예요. 내가 내 연구에서 나는 이거를 통째로 쓰겠다. 그러면 하위 변인 의미가 없어요. 그냥 16개를 통째로 쓰면 되고 조직 공정성 19개를 통째로 쓰면 돼요. 근데 내 연구에서 나는 하위 변인이 의미가 있다. 그러면 하위 변인별로 얘처럼 이렇게 다 나누어서 분석을 하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거는 아까 연구라고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길을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통째로 쓴다 그러면 신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통째로만 보면 돼요. 그런데 하위 변인을 쓴다 그러면 아까 정도도 그렇고 신뢰도도 그렇고 전부 다 신뢰도도 하위 변인 신뢰도도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위 변인을 보겠다 하면 모든 것이 다 하위 변인으로 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통째로 보겠다 하면 통째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도 처음에는 하위 변인으로 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해서 나눠놨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통째로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진성 리더십 16개짜리 조직 공정성 19개짜리, 조직 시민행동 20개짜리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갈 거예요. 이제 일단 요렇다라고 하는 걸 보시고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하고 할 게 뭐뭐 할 거냐면 먼저 여기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통계를 돌릴 때 통계는 5분이면 끝나요. 데이터 핸들링 오늘 딱 5분 만에 내가 여러분하고 설명 안 하고 나 혼자 돌리면 5분이면 끝나게 딱 논문 하나 떨어져요. 근데 데이터 핸들링이라고 하는 것은 저라 할지라도 2시간 정도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데이터 핸들링이 그만큼 가장 중요하고 데이터 핸들링만 잘 돼 있으면 분석은 진짜 5분 안에 일반적 그 특성부터 시작해서 회계 분석까지 5분이면 끝나버려요. 여러분도 내가 설명을 빼고 여러분 혼자 이렇게 다 데이터 핸들링한 자료도 지금 올려놨거든요. 그 자료처럼 만들어 놓고 돌리면 혼자서 뭐 하루면 뭐 썼다 벗었다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개념만 명확히 알면 되는데 이제 데이터에서 분석을 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핸들링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핸들링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를 우리가 핸들링이라고 하느냐. 여기 보면 아까 이제 여러분이 엑셀에 있든 아래 한글에 있든 어디다 코딩을 했어요. 그러면 코딩을 해서 코딩한 자료에서 잘못된 자료나 결측지가 없는지 확인해도 좋고 아니면
SPSS로 불러와가지고 이제 혹시 잘못된 자료나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남자 여자 하면 번호가 뭐만 있어야 돼요. 1번 2번만 있어야 되는데 뭐 3번 4번 있는지 뭐 등등등. 그 다음에 결측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결측치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설문지에서 문항이 빠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같은 지금 내 지도 학생의 이 사람의 연구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연구는 사람들이 결측치 거의 없어요.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구에서도 결측치가 없는데 오히려 불러오면서 결측치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별 진짜 1도 아닌 것이 이거 하나 생각을 못하면 계속 통계가 이상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 간략하게 그런 거를 핸들링을 할 거고, 이 핸들링이 끝나면 두 번째는 이제 SPSS로 옮겨왔어요. 자료가 옮겨왔다는 전제하에 변수명을 정의를 해주고 변수 값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SPSS 그런 과정을 다 하고, 그러고 나면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통계를 돌릴 때 어려워하는 게 세 번째 때문이에요. 미리 데이터 핸들링에, 아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논문을 많이 쓰다 보면 내가 이 연구에서는 딱 연구의 종류를 보면 무슨 통계가 돌아가겠다는 게 딱 아까 그래서 맨 첫 장에 빈도 분석, 기술 통계, 신뢰도 분석, 그 다음에 분산 분석, 상관관계 분석, 회귀 분석, 딱 뭐가 돌릴 건지가 딱 그 논문의 제목을 보면 이게 딱 떠올라요. 그러면 그런 것을 돌리기에 합당하게 내 변수를 다 핸들링을 해놓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서 핸들링하는 거에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뭔만 해놓으면 되냐면 데이터를 변환을 시킬 일이 있어요. 미리 다 변환을 해가지고 핸들링을 해놓으면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1번부터 5번까지 연구 결과를 내는데 5분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변환을 하는 거냐면, 하나는 변수 계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평균으로 먼저 계산. 아까 여러분 보면 내가 한 케이스당 진성 리더십을 했으면 16개 항목에다 체크했잖아요.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한 개인의 한 항목에 대한 점수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한 사람의 진성 리더십을 16개를 다 했으면 이거의 평균이 알고 싶은 거지, 무슨 이 1번 항목이 몇 점이고 2번은 이렇게 알고 싶은 거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 말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미리 16개짜리를 각 사람별로, 케이스별로 평균을 내놓는 거예요. 평균을 내놓고, 그러면 진성만 그렇게 놓나요? 조직 공정성도 평균을 내놓고, 그 다음에 아까 조직 시민행동도 미리 평균, 이제 다 보여줄게요. 평균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내놓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할 일은 평균을 계산해 놓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연속형 변수들이 있었죠. 나이, 뭐 근무 기간, 이런 것들은 받을 때는 다 숫자로 받았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거를 범주형으로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 범주형으로 바꾸어서 24 2세는 1번, 그 다음에 25부터 29까지는 2번, 이런 식으로 내가 또 변수를 바꿔놓는, 그래야 나중에 이제 그 통계를 돌렸을 때 예쁘게 딱 범주별로 이 수치가 나오고 평균이 나오고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되면 이것까지가 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코딩하고, 코딩한 자료를 가지고 불러오고, 그 다음에 잘못된 자료 있는지 검증하고, 결측치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SPSS로 돌아와서 변수명 쓰고, 그 다음에 변수값도 다 정의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내가 돌릴 통계의 기법이 어떤 거가 있느냐에 따라서 대부분 이 두 가지를 벗어나지 않아요. 평균값 계산해 놓고 그 변수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연속 변수들의 일반적 특성에 있는 연속 변수들을 전부 다 범주형으로 구간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만 변수를 변환하면 이제 데이터 핸들링은 웬만한 건 다 끝나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 그 SPSS를 하나 열어놓으라고 그랬죠. 내가 준 자료 말고 그냥 이 컴퓨터에 있는 SPSS를 열어보세요. 그걸 열어서 이제 불러올 때는 여러분 다 알겠지만 같이 한번 해볼게요. 파일에서 열기에서 데이터를 눌러보세요. 데이터를 눌러서 우리는 자료를 다 어디다 깔아놨냐면 데스크탑에다 깔아놨으니까 데스크탑으로 바꾸고,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깔린 게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게 파일 유형을 우리가 지정을 안 했죠. 우리는 엑셀을 불러올 거예요. 지금 여기 내 지도학생은 엑셀에다 있기 때문에 엑셀에다 불러오려면 확장자가 엑셀인 걸 눌러주면 보여요. 그러면 내가 어떤 걸 아까 올려놨냐면 분석용, 수업 자료용이라고 한 게 있어요. 얘를 이제 클릭하면 여기 들어오게 되면 열기를 눌러보세요. 그래서 이런 박스가 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엑셀에서는 딱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면
엑셀에서는 뭐만 하나 조심하면 되냐면 얘를 체크할까 말까만 결정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 첫 행에서 변수 이름 읽어오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엑셀에다 코딩할 때 첫 칸부터 첫 줄부터 숫자만 했다. 변수명 안 썼다. 그러면 이거 체크 안 해버리면 이렇게 없애버리면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부터 내 거는 숫자기 때문에. 근데 내 지금 지도학생은 자기 편하게 하려고 엑셀에다가 따르게 코딩 특별히 안 하려고 아예 진성일 이렇게 거기다 다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행은 숫자 아니다. 이건 변수 이름이다. 라고 이걸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코딩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요거는 구분하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확인을 눌러보세요. 이제 확인을 누르고 나면 이제 이렇게 불러왔어요. 이렇게 불러왔는데 불러와졌어요? 네, 불러와서 하나 조심할 게 뭐냐면 별거 아닌데 쭉 이렇게 내려보세요. 원래 이 사람의 그 케이스는 몇 케이스라고 그랬어요? 186케이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고 결측치가 원래 하나도 없는 자료예요. 이 자료는.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불러오다 보니까 187, 188에 원래 이게 활성화가 안 돼야 되거든요. 활성화가 안 되는데 활성화가 돼 있으면서 점점점으로 있는 것은 나도 모르게 불러오면서 이 컴퓨터가 얘네들의 결측치로 다 계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내 자료가 마치 189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개 자료는 결측이 된 것처럼 나타나는 거야. 이거는 별 어려운 일 없이 우리 엑셀 지우듯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잘라내기. 여기도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잘라내기. 이렇게 하고 하나 저장을 해 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제목 없으면 뭐 그대로 해도 되고 우리가 이제 테스트하는 거니까 테스트 해가지고 저장해서 이미 있습니다. 바꾸시겠습니까? 이렇게 바꿔서 뭐 그냥 하나 아니면 테스트 2라고 하든지 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바꿔 놓으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여기 그 자료를 가만히 보면 막 소수점 점 0 있으니까 너무 싫죠. 원래는 그냥 이게 그냥 수치예요. 원래 수치인데 디폴트가 소수점 한 자리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원래는 여기에서 뭘 했었어야 되는 거냐면 아까 데이터 핸들링을 보면 아까 잘못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결측치를 확인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결측치는 지금 확인됐죠. 내가 아까 불러오면서 발생하게 된 결측치도 없앴고 그 다음에 그런데 아까 이런 거 한번 보라 그랬죠. 잘못된 자료가 있나 없나 그런 말은 아까 예를 들어서 쥐기 그러면 이 사람은 수간호사를 빼고 일반 간호사하고 책임간호사만 했거든요. 그러면 1번하고 2번만 있어야 되는데 혹시 여기 3번이 있는가? 결혼 여부는 기혼 미혼만 했는데 또 다른 거 있는가? 이런 번호를 쭉 한번 내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일단 자료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처럼 음식처럼 재료가 좋아야 되니까 자료를 잘 핸들링을 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거기가 끝나면 두 번의 변수 정의를 한다 그랬어요. 변수 보기를 눌러보세요. 변수 보기를 눌러보면 여기에는 이제 이 첫 번째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제 쭉 봐서 우리가 이제 바꿀 게 뭐냐면 아까 소수점이 있으니까 너무 보기 싫죠. 소수점을 없애버리면 돼. 우리 자료는 원래 소수점 있는 자료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소수점을 없애버리려면 이 칸에 맨 오른쪽 아래를 누르면 이렇게 위아래로 올라갈 수 있게 커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0으로 바뀌어요. 하나 더 0으로 바꾼 다음에 이거 매번 계속 이렇게 하려면 귀찮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복사를 하나 하고 노란색이 되는지 보세요. 이렇게 노란색이 되었을 때 복사를 하고 마우스로 쭉 끌어보세요. 마우스로 쭉 노란색이 나와야 돼요. 쭉 끌어서 우리는 전부 다 수치가 소수점은 없는 수치였으니까 우리 자료의 끝에까지 가서 마우스 놓고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 해버리면 한꺼번에 끝나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 SPS가 잘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 아주 몇 년 전만 해도 다 하나씩 했었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안 되면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마우스 놓는 것을 몇 번 연습하면 노란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한테 지금 그냥 한 번 보여주는 거니까 나중에 연습하세요. 이건 별거 아니에요. 여기서 안 되면 또 여기서 해볼게요.
이 자료는 쓸 거 아니니까 고민하지 말고 막 써요. 나중에 핸들링 다 해놓은 자료가요. 갖고 우리가 통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또 해볼게요. 여기 여러분 보면 칙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아까 0에서 안 된 사람 다시 여기서 또 해볼게요. 여기 칙도를 보면 아까 하나 여기도 마우스 오른쪽을 그 끝에를 눌러보면 척도냐 순서냐 명목이냐, 즉 여기서 척도는 연속 변수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순서하고 명목은 범주형 변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척도는 케이스는 의미 없는 거기 때문에 명목이라고 하면 돼요. 얘는 명목이고, 근데 이제 두 번째부터는 뭐냐면 진성 1번부터 쫙 조직 시민 행동까지 전부 다 뭐예요? 이거는 연속 변수였죠. 그러면 걔네들은 전부 다 척도라고 바꿔야 되겠죠. 지금 여기까지 이해하겠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척도라고 바꿔놓으세요. 이것 또한 2개 정도만 척도라고 바꿔놓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저도 이게 됐다 안 됐다 하는데 노란색이 딱 나오게 왼쪽 오른쪽을 번갈아 가면서 누르세요. 한 다음에 쭉 내려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아까 조직 시민행동 20개까지만 우리가 오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오른쪽에서 붙여넣기 하면 척도로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우스 왼쪽 오른쪽을 한 2개 정도만 바꾼 다음에 거기에 엑셀 하듯이 그 연습을 몇 번 하면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되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성별은 뭘로 해야 돼요? 명목으로 가야 되겠죠? 성별은. 그 다음에 명목으로 가야 될 게 뭐뭐 있어요? 나이는 연속이지만 나이 그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까 나이를 그룹별로 해놓은 거예요. 그럼 얘는 명목인 거예요. 그룹으로 간 거는. 그룹은 이 그룹이 1번, 이 그룹이 2번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나이처럼 연속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나이 그룹, 즉 거기 그렇게 가야 될 게 뭐냐면 교육 정도, 결혼 여부, 직위, 그 다음에 수나이가 수간호사 나이를 또 그룹핑한 거예요. 그 다음에 현병원이 원래 현병원에 얼마만큼 근무했냐고 현병원 이 G자 붙은 게 그룹핑한 거예요. 그러니까 G자 붙은 이런 애들은 다 명목 변수예요. 그리고 타병원 근무 여부, 이것도 했다 안 했다니까 이것도 명목, 현재 근무 부서가 어디냐 이것도 명목, 근무 형태, 뭐 3교대냐 뭐냐 이것도 명목. 얘네들은 다 명목이고 그 나머지들은 그 척도로 해놓으면 돼요. 어떤 게 척도고 어떤 게 명목인지는 할 수 있겠어요? 이해는 되죠? 지금 다 안 해도 돼요. 이해만 하세요. 지금 데이터 핸들링을 이제 하려면 우리 수업 시간에 못 끝나니까 하는 방법만 지금 한번 보여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게 뭐냐면 값을 우리가 넣어야 돼요. 값을. 그러면 아까 여기 쭉 이렇게 넘어가서 진성에서 보면 진성에서 가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문지가 있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가끔 그렇다. 보통이다. 자주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걸 번호를 넣어주는 거야. 1번에 이걸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2번이 가끔 그렇다. 3번이 보통이다. 4번이 자주 그렇다. 5번이 매우 그렇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 하나가 값이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꼭 두 개를 해야 말을 듣네. 전혀 그렇지 않다. 2번이 가끔 그렇다. 가끔 그렇다. 그 다음에 3번이 보통이다. 4번이 자주 그렇다. 5번이 매우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노란색이 나오게 복사해서 지금 우리는 조직 시민행동까지 똑같이 5점 척도거든요. 그래서 한 2개만 하고 여기까지 해서 붙여넣기 하면 아까 그렇게 힘들게 썼던 것들을 그냥 다 이제 붙여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변수 정의를 하고 아까 여기 변수 정의를 하고 변수값까지 넣은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예요? 데이터 변환이 남았어요. 여기 이제 데이터 변환으로 가볼게요. 다시 아까 우리가 이제 불러온 예로 와서 데이터 보기 해보세요. 불러온 데이터에서 변환이라고 하는 거 누르고 변수 계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아까 내가 필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변수 계산에서 평균값 알아놓는 게 그거 하나 만들어 놓아야 여기저기 써먹는다고 그랬잖아요. 평균값을 알아놓을 건데 진성 리더의 평균, 여기서 원래는 진성이 있는데 각각으로만 있으니까 진성 리더십 평균 해가지고 유형 설명할 때 유형 설명은 좀 더 많은 말을 여러분이 알아듣기, 여기는 실은 짧게 쓰고 여기는 이제 설명을 길게 쓰는 건데 이건 이제 여러분 알아서 쓰세요. 진성 리더십 평균, 여긴 띄어쓰기 해도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진성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평균을 낼 건데, 평균을 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까 16개 한 케이스 대상으로 16개를 다 더해서 16으로 나눠주면 평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진성 리더십. 이 말 지금 이해되죠? 그러면 그 하는 방법만 그냥 여기서 보여줄게요. 여기서 보면 가로를 이렇게 열어요. 그러면 가로를 열면 이게 가로 사이에 뜨이죠. 이걸 손으로 쓰면 여러분이 잘못 쓰면 하나라도 뭐가 잘못 쓰면 이게 안 나오거든요. 이걸 클릭해서 넣어요. 넣고 더하기. 그 다음에 다시 또 클릭해서 넣고 또 더하기. 이런 식으로 진성 16개를 다 같이 쓰는 거예요. 네, 선생님. 지금 수업 중이어서 제가 수업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진성 16개를 만약에 다 넣었다고 쳐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 대시는 나누기의 의미, 안에다가 아니라 16개가 이 안에 다 이제 마지막 진성 16개가 다 왔다고 쳐보세요. 이렇게 이 안에가 이제 진성 이 안에 한 개부터 16개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밖에다가 이제 우리 있잖아요. 더하기 그리고 나누기 16개 하고 이거 확인을 누르면 이제 다 쳤다고 치면 어디에 새로운 변수가 형성이 되냐면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 자료에는 없지만 다음 자료에 어디 나오냐면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끝에 가서 진성의 평균 해가지고 평균된 값들이 쫙 붙어요. 이해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진성의 평균에서 평균한 값들이 다 붙고 또 그러면 조직 공정성도 평균한 값이 여기 다시 새롭게 이것까지 다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핸들링에서 그런 것들이 다 되어야만 나중에 5분 안에 이 5가지 또 통계가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진도 나갈게요. 되겠어요? 이제 이렇게 하고 아까 구간 나누는 것까지 나가면 또 시간이 없을 거니까 통계로 갈게요. 이제 이거는 이제 다 꺼버리고 다 저장할 필요 없고 이제 누구를 불러올 거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데이터 핸들링을 한 자료를 줬어요. SPSS 분석용 수업 자료용이라고 된 거를 열어보세요. 이 자료는 이미 여기 이제 열어보세요. 다 소수점도 이렇게 해놨고 값도 다 변수 지정했고 척도도 나름 다 정리해놨고 여기에서는 이제 모든 자료를 다 해놨고 또 뭐 데이터 보기로 와서 뭘 볼 수 있냐면 맨 끝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쭉 끝으로 가보면 일반적까지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진성, 그 다음에 공정성, 그 다음에 시민행동이라고 하는 애들 있죠. 이거는 뭐냐면 아까 이게 지금 한 케이스잖아요. 이 한 케이스에 16개를 다 합쳐가지고 16개로 나누었더니 그 사람의 이 케이스에 있는 사람의 진성의 평균은 22.8이라는 거, 5점 척도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수간호사가 진성 리더십이 있다고 좀 덜 느낀 사람이죠. 두 번째 사람은
이 사람까지 다 평균을 내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수간호사가 진성 리더십이 있다고 느낀 게 한 3.13인 게 조금 낮죠. 이런 식으로 평균을 만들어 놓는 거야. 지금 요거는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내 지도학생이 이거는 하위까지 해보려고 하위 변인기를 또 평균을 내놓은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거 이제 여기 공정성은 또 19개짜리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시민행동은 20개짜리를 지금 평균을 내놓은 거예요. 이렇게까지가 끝나야만 데이터 핸들링이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끝났으면 이제 우리 1번부터 데이터를 더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저만 열어서 여러분은 같이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 핸들링한 자료 그대로 두세요. 같이 실제적으로 분석을 돌릴 거니까. 맨 먼저는 원래는 연구 결과의 일반적 특성부터 갈 거지만 우리 연구 구조를 보면 뭐부터 돼 있어요? 연구 도구의 신뢰도 분석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자료를 이제 해갖고 왔으면 이 자료로 내 대상자들은 신뢰도가 있는가, 이제 이걸 볼 거예요. 그럼 신뢰도 분석은 여기 보면 분석이라고 하는 거에서 척도에서 신뢰도 분석이라고 하는 거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아까 내가 준 자료로 지금 왔죠? 분석을 눌러보세요. 이제 우리 지금 나는 누구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혼자서 이제 연구 통계를 다 돌려가지고 거기다 써서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맨 먼저가 연구 도구가 먼저 나오니까 신뢰도를 먼저 볼 거예요. 이거 이전에 원래는 이 자료가 정규성을 뭐 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인데 뭐 30개 이상이면 거의 다 정규성을 봐요. 여기에서 척도에서 신뢰도 분석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들은 진성을 먼저 볼 거잖아요. 그러면 진성이 이거 하나하나에서 다 보내려면 너무 귀찮으니까 하나 누르고 Shift를 누른 다음에 진성 16번을 누르면 다 같이 커서가 잡혀요. 그래서 이게 눌러버리면 이제 진성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분석에 다시 가볼게요. 분석에서 척도에서 신뢰도 분석 해가지고 아까 진성 1번 누르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진성 16번을 누르면 이거 하나하나 보내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통은 통계를 돌릴 때 알파, 크롬바 알파를 제일 많이 써요. 일반적으로 반분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여기 지금 다 통계 신뢰도 분석을 돌리는 기법이에요. 근데 알파가 다 디폴트로 되어 있는 것은 이걸 제일 많이 쓴다는 뜻이 알파로 놓고 통계량에서 뭐만 여러분이 좀 치냐면 항목하고 척도하고 항목 제거시 척도라고 하는 것만 좀 쳐주세요. 이거를 보는 이유는 이 기술 통계량을 보는 이유는 내 지도학생의 신뢰도는 다 높게 나와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본의 아니게 내가 내 거 돌렸는데 신뢰도가 다 높게 나오는 법이 없어요. 신뢰도가 아까 아무리 나빠도 7 이상 갔으면 좋겠다 했고 8 이상 되면 더 좋겠다 했고 0.9 이상 되면 뭐 더더욱 좋다 그랬어. 근데 내 신뢰도가 돌리고 나니까 0.6 얼마도 나올 수 있고 0.7 얼마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랬을 때 좀 더 높이는 게 내가 더 신뢰도가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항목 제거시 척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 계속하고 확인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신뢰도 분석에서 여기 신뢰도 총량 여기 보면 내 거의 진성 리더십의 내 대상자들의 신뢰도는 0.95 엄청 높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16개 항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딜 보냐면 항목 총계 통계량에서 항목이 삭제된 경우라는 이런 말이 있죠. 즉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낮게 나왔다면 내 신뢰도가 낮게 나왔다면 진성 1번 되면 나머지 15개 갖고 신뢰도가 이만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만약에 어떤 항목에서 그 항목 번호에 이 중에서 신뢰도가 제일 높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제일 높은 게 이제 봤더니 1번하고 8번이네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를 빼면 신뢰도가 이렇게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높을 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낮을 때는 써먹을 만해요. 그러면 항목을 빼야 돼요. 내가 할 때 이 항목은 빼버리고 해야지. 안 그러면 걔 때문에 내 신뢰도가 무지 나빠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직 공정성이랑 조직심, 이제 조직 공정성 여러분이 해보세요. 이제 다시 자료로 와서 분석에서 척도에서 신뢰도 분석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제 다시 보내버려야 되니까 첫 번째 거 누르고 Shift 누른 다음에
이거 다 눌러서 반대로 보내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누구 데려와야 돼요? 조직 공정성이라고 한 애를 데리고 와서 얘도 또 Shift 누르고 조직 공정성은 19개니까 19번 누른 다음에 보내고 아까 이제 한 번 했으니까 이게 항목 척도, 항목 제거 시척도라는 거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는 디폴트 돼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939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뭐 이 내 지도 학생 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만약에 낮았다 그러면 내용부에서 이걸 확인하는 보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렇게 구해졌어요. 이렇게 구해졌으면 어디다 쓰는 거예요? 진성 리더십이 아까 연구 도구에서 본 연구에서의 크롬바 알파는 아까 0.955였잖아요. 0.955다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끝났어요. 근데 나머지도 그렇게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연구 이제 그 다음에 연구 결과로 이제 그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쭉쭉 가볼게요. 어디 뭐 안 되고 있어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그냥 쭉 갈게요. 연구 결과에서는 여러분 아까 내가 연구 결과에서는 뭐뭐 본다 그랬어요. 이렇게 생긴 거 본다 그랬죠. 이런 표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이런 표를 만들 건데 아까 여기 특성에서 보면 여기는 다 어떤 애들이에요? 일반적 특성에 있던 애들이죠. 일반적 특성이 있었는데 딱 하나 차이가 뭐냐면 성별은 남녀 그대로인데 나이는 아까 가로로 받았는데 뭘로 변했어요? 이렇게 범주로 변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래서 범주로 변해서 빈도하고 배분율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옆에 뭐가 있냐면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즉 이건 무슨 소리냐면 나이는 원래 연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있어요. 연속으로 있는 애를 돌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그렇다고 해서 24세, 25세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 이걸 범주로 한 다음에 다시 범주도 돌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볼 때 일반적 특성에서 어떤 애는 이렇게 빈도도 있으면서 평균 표준 편차가 있고 최소값, 최대값이 있다는 것은 아 얘는 설문지에서 연속 변수로 받아낸 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지금 나이, 수간호사 나이, 현 병원 근무기간 다 이런 애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 특성에서는 두 가지를 돌릴 거예요. 먼저 범주형에서는 빈도를 돌릴 거예요. 근데 빈도로 돌릴 애들이 누구누구였냐면 아까 성별, 나이는 아니고 나이 그룹, 교육 정도, 결혼 여부, 직위, 수간호사 나이는 아니고 수간호사 나이 그룹, 현 병원 근무 그룹, 이렇게 그룹적인 애들, 이런 애들을 우리가 빈도로 돌릴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연속한 애들은 연속형을 돌릴 거야. 이렇게 돌려야만 아까 그 표에 갖다가 딱 맞춰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볼게요. 이제 돌립니다. 자, 아까 이 자료로 와서 분석에서 기술 통계량에서 먼저 빈도 분석을 돌려볼게요. 그러면 빈도에서는 누구를 돌릴 거냐면 이제 쭉 내려와서 일반적 특성하고 관련된 거잖아. 이거는 일반적 특성이니까 빈도가 누구누구였어요? 성별. 나이는 기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죠. 나이 그룹이었죠. 나이 그룹. 그 다음에 교육 정도, 결혼 여부, 직위, 수간호사 나이는 아니고 수간호사 나이 그룹. 그 다음에 현 병원은 아니고 현 병원 그룹. 그룹으로 된 애들. 오고 그 다음에 타 병원 근무 경험은 있다 없다니까 이것도 명목이죠. 빈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근무 부서, 어느 근무에 어느 병동에서 했나, 근무 형태, 여기까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하세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빈도에서는 우리가 볼 게 빈도표만 볼 거예요. 다른 건 나와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확인을 눌러버리면 뭐 이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쭉 올려서 한번 보세요. 빈도표 성별에 따라서 남자가 7명, 여자가 17명. 우리는 써먹을 게 뭐냐면 숫자하고 퍼센트. 이 칸만 써먹을 거예요. 우리한테 써먹을 거는. 여기 나이 그룹도 마찬가지야. 아마 여기는 이제 우리가 지정을 했겠죠. 나이가 24세 미만, 25에서 29세 뭐 했겠죠. 그러면 이것도 딱 써먹을 때는 이만큼. 여기만 데려와서 아까 그 표에다 넣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 쭉쭉 내려가 보면 빈도는 이렇게 다 돌린 거예요. 그 다음,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번에는 이제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돌릴 건데 분석에서 기술에서 기술 통계.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연속 변수 애들을 일반적 특성에서 연속인 애들을 찾아보세요. 나이. 그냥 나이죠. 그 다음에 수간호사 나이. 그리고 현 병원의 근무 경력. 그리고 현 부서에서 근무 경력. 그 다음에 현재 수간호사하고 얼마큼 같이 했는지. 요런 게 이제 아까 말한 실제적으로 연속 변수예요. 그러면 연속 변수는 옵션을 좀 넣어야 돼요. 평균 있어야 되겠죠? 아까 표준 편차 우리가 기본 틀에다 넣을 때 뭐 넣느냐면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넣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할 때는 나중에 연습을 하려면 뭐 첨도, 외도 뭐 이딴 거 다 봐도 좋아요. 근데 여기는 이미 그런 거 다 끝났고 나는 딱 내 논문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은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계속하고 그다음에 이제 확인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제 기술 통계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 나이, 평균, 표준 편차, 최대값, 최소값. 숫자 이 위치는 바뀌었지만 여러분들은 갖다 쓸 때 평균, 표준 편차 먼저 쓰고 최소값, 최대값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아까 빈도 돌리고 여기 기술 통계 돌린 거를 어디다 갖다 붙이는 거냐면 여기다가 빈도 돌린 애들은 빈도는 다 돌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빈도 다 돌리고 그러면 빈도 외에 이런 애들은 요걸 따로 돌린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은. 그러면 여기다 갖다 이렇게 붙여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 일반적 특성은 그렇게 여러분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뭐 돌려야 되냐면 각 설문지의 정도를 돌릴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로 와보세요. 여기로 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석에서 정도는 내가 아까 뭐에서 끝난다고 해서 자료 분석 방법에서 정도도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그러면 기술 통계에서 기술 통계하면 되는 거죠. 아까 정도로 보려고 하는 애는 어떤 애들을 지금 정도로 보려고 하는 애들이에요? 정도 지금 보는 애들이 다 무슨 변수 애들이에요? 연속 변수. 즉 여기서 정도는 진성 리더십, 그 다음에 조직 공정성, 조직 시민행동이잖아요. 얘네들을 지금 정도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네들을 각 항목마다 보겠다는 게 아니라 186명이 진성 리더십의 평균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가 돼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뭐 만들어 놨어요? 186명의 16개 항목을 한 사람 앞에 평균으로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 평균 다 더해서 또 186으로 나오면 또 평균이 나올 거 아니에요. 따라와요? 그래서 아까 이제는 각 항목이 아니라 맨 끝에 우리가 이미 평균값으로 만들어 놓은 애들 있죠. 진성. 그래서 이런 때 써먹으려고 아까 미리 데이터 핸들링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성. 그 다음에 우리는 통째로만 본다 그랬으니까 공정성, 넣어야지 참. 진성에서 넣고, 공정성에서 넣고, 그 다음에 시민행동. 이렇게 넣고. 그러면 이것도 옵션이 평균, 필요한 게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해서 계속하고 확인을 이렇게 눌러서.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진성에 대해서 평균, 표준 편차, 공정성에 대해서 시민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최소값, 최대값. 이 수치 한번 여기 가만히 에워놓아 보세요. 에워놓고 얼른 여기로 와보면 여기 표 보세요. 3.57. 아까 소수점 세 자리인 거를 소수점 반올림해서 두 자리까지 해가지고 이 사람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거 펴지 말고 여러분의 표를 보면 이 점수가 옮겨온 거 알겠죠? 이렇게 해서 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에다가 그대로 갖다가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상자의 일반적, 혹시 따라와요? 못 따라와요? 따라와요? 그 다음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이제 차이 검증을 하는데, 차이는 무슨 분석을 한다 그랬냐면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거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쭉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분석에서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갖고 비교를 하는 거냐면 평균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하고 여자의 평균이 있는데
진성 리더십하고 관계를 봤더니 차이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남자의 평균이 높으면 남자라고 하는 평균이 여자의 평균보다 얼마만큼 이 진성 리더십을 더 많이 남자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게 느낀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균 비교에서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거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종속 변수가 뭐냐면 이것도 역시 아까 다 평균으로 해놓은 거, 꼭 평균 해놓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성이 종속 변수겠죠. 그리고 독립은 뭘 갖고 보냐면 예를 들어 성별을 갖고 본다고 쳐보세요. 성별.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이 성별을 가지고 본다고 치고, 그 다음에 옵션에서 보면 기술 통계, 그 다음에 분산의 동질성 검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해야 해요. 이거는 동질해야만 우리가 그 다음 결과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치세요, 여러분들이. 계속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성별이기 때문에 원래는 분산 분석에 반드시 사후 검증을 해야 해요. 근데 왜 성별은 안 하냐면, 성별은 왜 안 할까요? 두 개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두 개는 차이가 나면 두 개끼리니까 높은 놈이 높은 거예요, 평균이. 그래서 사후 검증을 할 필요가 없고, 3개 이상 되는 애들한테만 사후 검증, 즉 T 검증을 하는 애들한테는 사후 검증이 필요가 없고, 아노바를 하는 분산 분석을 하는 애들한테만 사후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남자하고 여자에 따라서 평균 표준 편차가 나왔어요. 이 자료는 우리가 써먹을 거예요. 남자 여자라고 하는 성별에 따라서 진성 리더십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지금 우리가 분산 분석, 지금 내가 이거 분산 분석을 한 이유가 T 검정으로 해도 돼요. 근데 2개짜리는 분산으로 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분산으로 왔어요. 이렇게 이걸 써먹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분산의 동질성 검증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는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유의성을 보는 거하고 반대 개념이에요. 원래 가정이 등 분산이 돼야 돼요. 레빈의 등 분산이 돼야만 이 가정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가정의 귀무가설이 뭐냐면 똑같다요. 똑같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역시 귀무가설 기각 못하니까 귀무가설을 받아들인 거니까 등 분산 된 거예요. 아, 그러면 됐구나. 진짜 보는 건 이제 여기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표는 진짜는 여기에요. 요거를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진성이라고 돼 있고, 이거는 집단 간이라고 하는 건 남자와 여자의 집단 간을 말하는 거고, 집단 내라고 하는 남자끼리 여자끼리의 그 내부를 말하는 건데, 집단 간은 처치 효과예요. 그리고 집단 내는 오류예요. 오차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평균 차이가 커야만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쉽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는 차이가 커야만 이게 유의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집단 내끼리, 남자끼리, 여자끼리 차이가 크면 이거 되겠어요? 차이가 적어야지 동질하다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통적으로 우리가 딱 보면 아냐면, 일단은 평균에서 딱 보면 알아요. 남자하고 여자 평균의 차이가 어때요? 제법 차이 크죠? 아, 그러면 이거 유의하게 나오겠다. 딱 벌써 감이 와요. 그리고 나서, 아, 등분산, 이제 이게, 기무가설이 됐으니까 얘는 우리가 보통 해석하는 유의하고는 반대라고 그랬어요. 얘는, 아, 됐구나. 하고, 그 다음 뭐,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여기에 이 수치하고, 그 다음 여기를 쓰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아, 여기 보면 아까 유의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보니까 어때요? 유의 확률이 0.001에서도 유의하게 나온 거예요. 맞죠? 우리 해석 지금 맞죠? 유의하게 나왔어요. 즉 F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의하게 나와요. 그러면 F값이라는 건 어떻게 나오냐? 여기 집단 간의 평균 제곱하고 집단 내의 평균 제곱이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집단 간 평균 제곱 나누기 집단 내 평균 제곱을 하면, 그러면 위에 수치가 크면 클수록 어때요? 이거 분수니까. 얘가 크면 클수록 이게 당연히 커지겠죠? 얘가 크면 유의 확률이 나오게, 이렇게도 우리가 알 수 있고, 평균을 딱 봐가지고, 아, 차이가 있구나. 그러면 이거 유의하게 나오겠네. 그러면 이게 유의하게 그거 확실히 유의하게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제 3개짜리를 위해서. 여기서 분석에서 평균을 비교한다고 그랬잖아요. 분산 분석은. 그래서 평균 비교해서 이론 배치 분산 분석에서 그냥 진성 그대로 놓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성별을 보내버리고 3개짜리.
성별은 지금 2개짜리로 우리가 해본 거고 3개짜리면 교육 정도. 아까 교육 정도는 3개였었어요. 전문대졸, 그 다음에 대학졸, 뭐 대학원졸 이렇게 3개였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 옵션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기술통계, 분산 동질성을 해야 된다 그랬고 사후검정을 눌러야 돼요. 반드시. 분산 분석을 할 때는 항목이 3개로 나눠지는 거. 그러니까 남녀, 있다 없다 2개를 제외하고 3개로 나눠지는 건 반드시 사후검정을 클릭해서,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게 다 사후검정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쉐페를 가장 우리 의료계에서 많이 한다 그랬어요. 쉐페를 누르고 이제 계속을 누르고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까 여기 보세요.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평균 한번 보세요. 평균을 보면 너무 비슷비슷하죠.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유의하게 안 나오겠네. 어쨌든 그치만 이 통계를 돌릴 수 있게 동질성은 이게 아까 얘는 거꾸로 해석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이거 유의확률을 못 넘어갔으니까 등분산이 된 거야. 귀무가서 그대로야. 됐고 유의 딱 보니까 어때요? 유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리고 여기도 이게 딱 나눠보세요. 비슷비슷하니 뭐 이게 이 값이 아까는 막 10몇이었는데 이건 0.996이잖아요. 나오다. 즉 얘네들은 차이가, 즉 교육 정도에 따라서는 이 진성 리더십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문대 나왔다고 대학원 나왔다고 진성 리더십을 어떻게 느끼느냐에는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다른 것도 어떻게 해요? 이런 방법으로 이 일반적 특성하고 조직 공정성하고도 이렇게 해보는 거고, 일반적 특성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조직 시민행동하고도 또 이렇게 차이를 다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표가, 이렇게 한 표가 바로 누구냐면 얘네들이에요. 이렇게 한 표가 지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성별에 따라서 진성 리더십까지 한 게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따라서 조직 공정성을 한 게 여기고,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조직 시민행동을 한 게 이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스타 표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의하게 나온 애들. 유의하게 나온 것들은 스타 표시, 거기도 스타 표시를 클릭하게 돼 있어요. 그걸 스타 표시를 클릭하면 이게 유의하게 나온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쉐페를 해가지고 유의하게 나온 애들은 사후검정까지 들어가서 이런 해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간호사의 나이에 따라서 진성 리더십을 느끼는데 차이가 있다고 나온 거예요. 여기 이제 스타 표시 있는 거 보니까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면 2개짜리에서 스타 표시가 있을 때는 해석을 바로 내려버려. 남자가 평균이 높으니까 남자가 진성 리더십을 여자보다 몇 점 정도 더 많이 느낀다. 그런데 간호사의 나이에서는 유의하다고 나왔는데 사후검정을 안 하면 유의하긴 유의한데 누가 누구보다 유의한지를 해석을 못 내려요. 반드시 사후검정을 해야만 45세에서 50세가 40세에서 얘네보다 훨씬 더 진성 리더십을 더 누가 더 느끼는구나 라고 얘기인가. 즉 여기 평균 보세요. 얘보다 그래도 나름 차이 있게 지금 더 크잖아요. 여기 중에서는. 그러니까 얘보다 진성 리더십을 더 많이 느끼는구나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내려. 그래서 여러분이 쓸 때는 내가 원래는 이렇게 따로따로 해요. 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수간호사의 진성 리더십과의 차이는, 이 사람이 원래 처음에는 표를 따로따로 만들었는데 내가 깔끔하게 하느라고 중복되는 걸 싫어서 표 3개를 합친 것 뿐이지, 해석은 이렇게 해서 진성 리더십하고 해석 내리고, 그 다음에 조직 공정성하고 차이 해석 내리고, 조직 시민행동하고 차이를 이렇게 칸을 딱딱 나누어서 내려야 돼. 표만 같이 그렸을 뿐이지 이거는 따로따로 차이를 본 거예요. 이해가 오겠어요? 이제 그런 다음에 상관관계로 가볼게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상관관계예요. 여기에서 요 표가 끝나고 나면 이제 상관관계 분석을 이제 할 건데, 상관관계 분석에서 상관관계에서 이별랑, 즉 하나하고 하나끼리만 우리가 상관관계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진성 항목 하나하나가 아니라 진성 평균하고 진성 전체하고 조직 공정성하고 보고 싶은 거지, 진성 항목 하나하고 이렇게 보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평균을 이용해요. 그러면 여기도 상관관계 할 애들이 누구누구예요? 진성, 공정성, 시민행동. 이렇게 해서 얘네들끼리고, 그리고
여기도 상관관계 종류가 이렇게 많지만 이 세 변수가 다 무슨 변수라고 그랬어요? 연속 변수니까 가장 흔하게 쓰는 게 피어슨을 쓴다고 그랬고, 얘네들 중에 하나라도 뭔가 연속이 아니면 스피어만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피어슨을 쓸 거고 양쪽 한 개를 보고 이렇게 눌러 볼게요. 그러면 여기 딱 보세요. 여기 보면 진성하고 공정성하고 0.610 스타 표시가 하나면 0.05에서보다 유의한 거고, 두 개면 0.01이고 세 개면 0.01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점수 하나 가만히 기억해 놓고 여기 가보세요. 이거를 갖다가 이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볼게요. 이제 마지막이 가장 하이라이트가 회귀 분석을 돌린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회귀 분석을 돌리는데, 이제 가보면 분석에서 회귀 분석인데, 회귀 분석은 우리가 다른 거 다 몰라도 기본적으로 회귀식은 y는 ax 플러스 b 해가지고 우리 옛날 생각하면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 직선을 우리가 선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선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종속 변수는 시민행동이에요. 조직 시민행동이 이 사람의 종속 변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미 독립 변수로 영향을 준다는 걸 이미 자기가 정했어요. 진성하고 공정성하고 정했어요. 근데 여기에 내가 아까 말했죠. 대상자 일반적 특성하고 조직 시민행동하고 차이를 검증해서 유의하게 나온 일반적 특성은 여러분 성향에 따라서 여기다 넣을 수도 있다고. 근데 이 연구자는 그거 다 빼고 우리는 오로지 조직 시민행동의 이 두 개가 어떻게 영향을 보는지 우리는 보고 싶었어요. 이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통계량에서 추정값, 모형 적합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방법. 여기가 보통은 입력이라고 하는 건 엔터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까 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라고 했냐면 스텝와이즈를 쓴다고 했잖아요. 스텝와이즈 우리나라 말이 단계적 분석 방법이에요. 단계로 우리는 분석할 거라고 눌러주고, 그리고 놓고 이제 여기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진성 넣고 공정성 넣고, 이 스텝와이즈라고 하는 것은 넣다 뺐다를 이 컴퓨터가 자기가 스스로 해보면서, 내가 이 연구자가 의도한 건 뭐냐면 모형의 2번 모형을 의도한 거예요. 나는 하나만이 아니라 나는 진성하고 공정성 두 개를 가지고 얼마나 조직 시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싶은 게 연구자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이 통계는 진성이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나왔어요. 진성 혼자만 하면 진성은 굉장히 나름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 진성에다가 공정성까지 넣으면 조금 더 나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거는 어디를 보냐면 여기를 보는 건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진성 하나만을 보는 게 아니라 모형 두 번째 진성하고 그 다음에 시민행동을 보겠다는 게 연구자 의도예요. 아니, 그 공정성을 보겠다는 게 연구자 의도예요. 그래서 이 표를 비표준화, 표준화라고 하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이 변수가 두 개가 있으면 표준화된 걸 읽어야 명확하게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를 표준화시켜서 비교해서 쓴 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하나만 있을 때하고 두 개 있을 때, 두 개 이상 있을 때는 표준화된 개수를 읽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 읽는 부분이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거 확실히 얘네들은 진성도 유의했고 공정성도 다 유의하게 나왔고, 즉 얘네들은 이만큼 설명력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 어디를 가서 여러분이 봐야 되냐, 우리는 모형 두 번째를 볼 거니까 그래서 유의한데, 두 번째 모형에서 보니까 정말로 유의 확률 나오고 F 값이 크구나. 그리고 여기도 아까 회귀 모형하고 잔차라고 하는 게 분산 분석의 의미에서 보면 회귀 모형이 집단 간의 의미고 처치의 효과고, 잔차라고 하는 건 집단 내 오차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나눠보면 어때요? 이 숫자가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유의하구나. 즉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갖다 볼게요. 여기서 딱 보면 비표준화, 표준화, T값, P값, F값 이렇게 다 썼어요. 즉 여기에서 그럼 해석은 어떻게 내리냐. 이 사람이 알고 싶었던 게 뭐냐면, 조직 시민행동에 이 진성 리더십은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치나 표준화를 읽어주면 돼요. 즉 0.361이라고 하는 것은 100% 퍼센티지로 읽어줄 때는 곱하기 100을 해주거든요. 그럼 얘는 몇 퍼센트가 되냐면 36.1%를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진성만. 그러면 조직 공정성은 그럼 또 얼만큼 영향을 미치냐.
조직 시민행동에 조직 공정성은 23.2%를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합쳤을 때는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치냐? 하여튼 보통은 R제곱이 우리가 읽어주는 횟수인데 수정된, 요즘에 또 트렌드예요, 통계도. 수정된 R제곱이라고 하는 건 보통 어떤 때 많이 쓰냐면 대상자 수가 좀 적을 때 한 번 더 수정해서 말을 더 엄격하게 해석을 해주는다는 의미인데 실은 186개면 뭐 적은 건 아닌데도 요즘 트렌드가 R제곱 돌리고 컴퓨터가 지가 알아서 수정까지 다 돌아버려요. 그래서 최종 수정을 읽어주는 게 요즘의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 두 개를 합쳤을 때는 조직 시민행동에 이 두 개가 미치는 영향력은 27.9%다. 연구자가 가장 중요하게 알고 싶었던 것은 이거예요. 조직 시민행동에 내가 찾은 진성 리더십하고 조직 공정성은 도대체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치냐 그랬더니 27.9%를 영향력을 미치더라.